머리가 지끈지끈하는 시장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좀 전에 2600선도 잠시 좀 이탈이 됐다가 지금은 다시 2600선 겨우겨우 턱걸입니다. 지니스 오프닝 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으로 가보죠.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밀리네요. 오늘 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오늘은 좀 반등 나와줘야 될 타이밍이고 어제 뭐 95포인트나 빠졌었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감이 강하게 좀 반영됐던 상태였었는데요. 악재는 좀 몰려다닌다고 우리 시장 오늘도 좀 악재에 강한 영향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 상당히 좀 GDP 성장률 잘 나오면서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또 번지는 모습이었고요. 기업들 실적 발표도 그닥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반응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특히 뭐 테슬라하고 인텔이 급락하면서 관련주들한테 좀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섹터주들하고 게임즈 섹터주들 많이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뭐 바이오 섹터 일부 주들하고요. IT 부품 섹터주들 뭐 이런 쪽들에서 소폭 좀 반등이 나오고 진단키트 섹터주들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물량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최근에 많이 빠진 시젠이라든지 최근에 흐름 좋아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SD 바이오 센서 상당히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음식료 섹터주들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좀 부담을 받으면서 초반에 좀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첫 번째 키워드는 바이오 섹터 내에서 뉴스가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 지분을 취득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해 주신 진단키트주들의 강세 흐름입니다.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상당히 뭐 해당 섹터 과도한 하락이 좀 이어졌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뭐 미국의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었던 삼성 바이오 에피스 지분을 모두 다 사오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동안 협력 관계는 일단 깨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독자적으로 뭐 글로벌에서 좀 강한 위치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가 좀 시작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지분 사오는데 한 2조 8천억 정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데요. 한 3조 가량 되겠습니다. 근데 왜 주가가 오르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대주주 지분이라든지 연기금 지분을 빼고 나면은 개인 지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요번에 뭐 증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한 주당 0.006주 정도 되니까 그렇게 좀 부담이 없다라고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하락을 할까 싶을 정도로 많이 빠져 있는 상태 속에서 오늘 뭐 일정 부분 좀 기술적 반등이 일부 종목들을 통해서 좀 나타나고 있지만 힘은 좀 미약하고요.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빠졌던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강조드렸습니다. 진단키트, 특히 SD 바이오센서 같은 이런 뭐랄까요, 레피드 키트죠. 신속 진단 키트 이런 쪽들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 좀 이어지고요. 지금 정부의 정책도 이제는 아무나 진단 그 PCR 검사에 해당되지 않고 집에서 다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진단키트 쪽들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졌던 시젠도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 속에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 SD 바이오센서도 외국인 수급 최근에 연기금이 정말 SD 바이오센서는 정말 미친 듯이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세도 좋아지고 있고요. 흐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바이오섹터 쪽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걱정이에요. 2차전지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악재 소식도 있습니다. 폭스바겐과의 이 결렬 소식. 폭스바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안 쓰겠다. 뭐 이런 뉴스에다가 삼성 SDI 리비안하고 결렬 소식도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셀 업체들 악재 뉴스 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나오고 있는 업데이트된 내용들 알려주세요. 네, 뭐 섹터별로 아주 돌아가면서 악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 어제 첫 번째 악재는 테슬라죠. 테슬라가 이제 실적은 좋았습니다만은 올해 전망 가이던스를 줬을 때 지금 공급망이 깨져 있기 때문에 이 공급망 때문에 상당히 좀 올해 힘들다. 그래서 그 자동차 인도되는 부분들이 지연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해외 공장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급락을 한 상태였었고요. 오늘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장 끝나고 뭐 나왔었던 내용이었었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해외에 있는
쪽에서 이제 한 관계자가 좀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폭스바겐이 이제 지난 3분기에 생산된 LG 배터리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랑 관계가 사실상 깨진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정함, 그런 불안정성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아직까지 해소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서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잘 공급되고 있다, 뭔 소리냐,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애널리스트들의 뭐 리포트로 참고해서 본다라면은 지금 2017년도, 18년도 모델에 대한 한정된 품질 이슈로 사료된다. 지금 오히려 폭스바겐이랑 계속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하고 있다. 그래서 파우치형에서 각형으로 바뀐 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잘못 인식된 게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계속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폭스바겐형이랑 계속적으로 폭스바겐이랑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면서 연구 개발 중이다. 계속적으로 추후에도 포르쉐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관련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약간 잘못된 기사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여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여파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다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도 다시 급락하고요. LNF도 급락하는 모습, 그 외에 뭐 첨보라든지 뭐 첨가제 쪽도 다 급락하고요. 그동안 잘 견뎌왔었던 음극재 쪽도 다 급락하고 있습니다. 나노신소 뭐 대주전자 등도 다 급락하고요. 구리동박 쪽에서 일진머티리얼즈와 솔루스 첨단 소재도 다 급락하면서 피해가 상대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SK 이노베이션도 같이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 SDI는 리비안이랑 이제 법인 합작 공장 이제 설립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오가던 중에서 결렬이 된 상태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피해볼 건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기대치가 있었던 부분들이 좀 소실이 되면서 한국산 배터리들에 대한 뭐 해외에서의 좀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좀 우려하고 국내 소재 업체들도 이 부분이 상당히 주가에 영향을 강하게 주면서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좀 저평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뉴스가 좀 영향을 강하게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2차 전지 쪽들이 기대 가성이 상당히 많지 않았었습니까? 누구랑 뭐 조인트 벤처한다, 누구랑 공장 짓는다,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주가는 이미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그게 혹시라도 나중에 계속 결렬 상태로 갔을 때는 그동안 올려줬었던 그 고퍼를 다 어떻게 감당할지라는 그런 우려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테슬라 하락에서도 영향을 받았고 오늘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SDI의 그 기사에서도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 소재 업체들의 하락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기사를 통해서 향후에 좀 진정되는 흐름들을 조금 더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지금이라도 좀 발을 빼고 멀리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도 타이밍이 지난 건가요?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해야 될 텐지 좀 구체적으로 세워주세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이건 좀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과 이제 소재주들, 부품주들, 뭐 장비주들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뭐 기대치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 속에서 한 번 더 좀 악재를 만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제가 뭐 양극재보다는 오히려 음극재나 첨가재, 그 다음에 이제 부품, 장비 쪽들을 2차 전지 쪽에서는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오늘은 그런 쪽들까지도 다 같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들과도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하락은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뭐 테슬라 이슈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과 SDI 이쪽에서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와줘야지만 소재와 장비, 부품주들도 같이 좀 연동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급락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폭이 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격해서 매도하기보다는 좀 반등을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자. 상황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네요. 다음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낙폭과대주들 그런데 재차 밀립니다. 지금 게임주가 대표적으로 게임주는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요. 그중에서 엔터라든지 콘텐츠는 또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이 성장 섹터 내에서도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사실 어제 넷플릭스가 좀 반등을 해주면서 해당 섹터주들이 좀 반등을 했죠. 최근에 뭐 CFD 계좌를 통해서 매도가 집중됐었던 JYP 엔터나 SM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좀 되밀린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YG 엔터하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뭐 일부 콘텐츠 업체들 좀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하이브도 좀 약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성장주 섹터주들의 그동안 고밸류 줬던 부분들이 많이 깎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게임즈 섹터주들 상당히 좀 약하죠. 위메이드도 급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NFT, 메타버스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급락이 다시 이어지면서 시장이 얼마만큼 성장주 섹터, 기술주 섹터를 지금 배제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시장 투심이 안정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미국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제어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해당 섹터한테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단적으로 성장주 기술주를 선호하지 않는 현상, 이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나타날 때까지는 해당 섹터주들에 대한 뷰를 더 강하게 주지 않고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조금 그동안 상대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많이 올라왔었던 것에 대해서 반에서 차익 실현 매물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해당 섹터주들이 수급적인 면에 있어서의 좀 안정세가 좀 나타날 때까지는 솔직히 좀 관망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 잡아주세요. 네, 개인적으로 IT 섹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IT 섹터 내에서도 부품 장비 섹터들인데요. 또 그 안에서도 지금 카메라 섹터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삼성의 폴더폰 관련되어 있는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전장 쪽 확산 기대감, 이런 부분들 기반으로 해서 카메라 관련 주들은 올해도 실적 상당히 많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했었죠. 오늘도 강한 모습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LG 이노텍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요. 파트론도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 MC넥스도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올해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요. 중소형 주단에서는 카메라 섹터 주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고, 전체적으로 시장 지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에는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고 코스피 200에서는 아직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에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강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은 좀 시장이 좀 안정되는 시간을 좀 기다리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정이 오더라도 실적에 있어서 확실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저점에서 분할 매수는 계속 좀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좀 슬림화시키는 전략, 종목을 좀 더 슬림화시키고 섹터를 슬림화시키는 전략이 당분간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설 연휴 이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투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